나는 민정이에요. 올해 65세가 되었습니다. 30년 동안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퇴직한 지는 벌써 3년이 지났네요. 우리 집은 작은 도시의 조용한 주택가에 있어요. 남편 창수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독립해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어요. 큰아들은 서울에서 회사원으로, 딸은 부산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그동안 우리 부부는 평범하게 지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수가 신문을 읽고 저는 아침 준비를 했어요. 점심 후에는 함께 동네를 산책하곤 했죠. 저녁에는 TV를 보며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보, 오늘도 날씨가 좋네요. 그러게요. 산책하기 딱 좋은 날씨예요. 이런 평범한 대화들이 우리의 일상이었어요. 창수는 67세입니다. 젊을 때부터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고 자녀들 교육비도 빠짐없이 챙겼죠. 퇴직 후에는 집에서 화초를 기르거나 동네 친구들과 장기를 두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런 창수가 좋았어요. 40년 넘게 함께 살아오면서 큰 다툼도 없었고 서로를 이해하며 지내왔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평온함이 깨진 건 한 달 전이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창수가 샤워를 하러 욕실로 들어갔어요. 저는 식탁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식탁 위에 놓인 창수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띠리링, 띠리링. 저는 평소에 남편의 휴대폰을 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날은 왠지 시선이 화면으로 향했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이름이 보였어요. 경희. 모르는 이름이었어요. 제 가슴이 쿵했습니다. 잠시 후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여보, 오늘도 맛있는 거 먹고 힘내세요. 내일 또 봐요. 그 순간 제 손이 떨렸어요. 마음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여보, 내일 또 봐요? 하트 이모티콘?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4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남편의 휴대폰에서 이런 문자를 볼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아, 아닐 거야.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친구의 부인일까? 아니면 동료일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한 예감이 자꾸 올라왔어요. 창수가 샤워를 마치고 나왔어요. 여보, 누구한테 전화 왔어요?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어봤어요. 아, 그냥 스팸 전화였을 거야. 창수는 휴대폰을 재빨리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 모습이 어딘가 어색해 보였습니다. 경이라는 분 아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 순간 창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눈동자가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경이? 아, 동네 카페 사장이야. 가끔 커피 마시러 가는데. 아, 그렇군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창수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30년간 교사로 일하면서 아이들의 변화를 읽는 눈이 생겼거든요. 창수에게는 분명한 변화가 있었어요. 첫째, 외출이 잦아졌어요. 예전에는 집에서 화초를 돌보거나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는데 요즘은 동네 한 바퀴 돌고 올게라며 자주 나가셨어요. 둘째, 휴대폰에 비밀번호가 생겼어요. 예전에는 비밀번호 없이 사용했는데 언제부턴가 숫자를 누르고 열어야 했어요. 셋째, 새로운 향수 냄새가 났어요. 창수는 원래 향수를 잘 안 썼는데 요즘은 은은한 향이 났습니다. 여보, 향수 새로 사셨어요? 아, 이거. 친구가 선물로 줬어. 어떤 친구요? 그냥 동네 친구야. 창수의 대답은 점점 더 어색해졌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오후 창수가 또 외출한다고 했어요. 어디 가세요? 그냥 공원에서 산책 좀 하고 올게. 창수가 집을 나선 후 저도 몰래 따라 나섰어요. 제 자신도 믿을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고 싶었어요. 창수는 시내공원으로 향했어요. 저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공원 벤치에 여자 한 분이 앉아 있었어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깔끔하게 차려입은 여성이었어요. 창수가 그 여자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가방에서 귤을 꺼냈습니다. 창수는 정성스럽게 귤을 까서 그 여자에게 건네줬어요. 그 손길이 얼마나 다정했는지. 두 사람은 웃으며 대화를 나눴어요.
마치 연인처럼 자연스럽고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이럴 수가. 저는 나무 뒤에 숨어서 눈물을 참았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4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남편이 다른 여자와 이렇게 다정하게 지내고 있다니. 저 여자가 경이구나.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 왜 나한테는 말하지 않았을까?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날 밤 창수가 집에 돌아왔어요. 산책 어떠셨어요? 저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응, 날씨도 좋고 기분 좋았어. 창수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어요. 그 모습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모른 척 해야 할까? 아니면 따져 물어야 할까? 마음속이 복잡했어요. 40년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며칠이 지났어요. 저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어요.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어디서부터 어긋난 걸까? 그 여자가 나보다 뭐가 좋은 걸까? 자꾸만 나쁜 생각들이 올라왔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습니다. 창수는 여전히 아무렇지도 않게 지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을 읽고 저녁에는 TV를 봤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그 모습이 더욱 화가 났어요.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가 있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저녁 창수가 TV를 보고 있을 때였어요. 여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응. 창수는 TV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야기 좀 해요. 무슨 이야기? 당신이 잘 아는 이야기요. 그제야 창수가 저를 쳐다봤어요. 표정이 조금 굳어졌습니다. 뭔 소리야? 경희 씨 이야기요. 순간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TV 소리만 웅웅거렸습니다. 창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그게 뭔 소리야? 저 다 봤어요. 공원에서 귤 까주시는 것도. 창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언제부터 나를 미행했어? 미행이 아니에요. 당신이 이상해서 따라간 거예요.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가슴 속에서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터져나왔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이게 뭐예요? 그래, 맞아. 창수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나 그 사람 만나고 있어. 그런데 뭐 어쩌라고? 창수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나도 이제 좀 살아보자. 애들 다 컸고 이제 나도 사람답게 대접받고 싶다고. 그 말에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사람답게 대접받고 싶다고? 그럼 나는 지금까지 그를 사람답게 대하지 않았단 말인가? 당신이 원하는 게 뭔데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창수가 손을 휘저었어요. 그냥 내버려둬. 나는 이제 내 마음 가는 대로 살 거야. 그럼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40년 동안 함께 산 게 뭐가 되는 거냐고요? 그건. 창수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당신은 몰라. 집에서 얼마나 답답한지. 답답하다고? 제가 되물었어요. 나도 답답해요. 30년 동안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집에 와서는 당신 뒷바라지하고 그런데 이제 와서 답답하다고요? 그건 당신이 선택한 거잖아. 선택? 가족을 위해서 한 건데 그게 선택이라고요? 우리는 처음으로 큰 소리로 다퉜어요. 40년 결혼 생활에서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경희 씨가 당신한테 뭘 해준다는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창수가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나를 인정해줘. 인정? 응.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가 여전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해줘. 창수의 목소리가 갑자기 작아졌어요.
너는 나를 당연하게 여겨. 밥 해주는 것도 빨래해주는 것도 당연하고 고맙다는 말도 없어.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정말 그랬나요? 저는 창수를 당연하게 여겼나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게 맞아요? 틀렸다는 걸 알아.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 창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 사람과 있으면 내가 다시 살아있는 기분이야.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어요. 아, 이 사람은 정말로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구나.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제가 조용히 물었어요. 모르겠어. 그냥 지금대로 살자. 지금대로? 응. 우리는 우리대로, 나는 나대로. 창수의 말에 저는 기가 막혔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부부인데. 그날 밤 우리는 말없이 잠자리에 들었어요. 창수는 금세 잠들었지만 저는 새벽까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내야 하나? 아니면 이혼을 해야 하나?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는 더 이상 예전의 민정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거울을 봤어요. 부스스한 머리, 다크서클이 진 눈가, 생기를 잃은 얼굴. 이게 나야? 거울 속의 제 모습이 너무 초라했어요. 그때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어요. 30년간 교실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늘 말했던 것들.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차근차근 해결책을 찾아보자. 상대방을 탓하기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해보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노력해보자. 그래요. 저도 그 방식을 써볼 때가 됐어요. 저는 거울 속의 제 모습에게 말했어요. 민정아, 이제 진짜 시작이야.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새로운 다짐이 생겼어요. 복수를 하자. 하지만 창수를 괴롭히는 복수가 아니라 나 자신을 다시 세우는 복수를요. 제 안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40년 동안 잠들어 있던 민정이라는 사람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먼저 오래전에 포기했던 서예를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젊을 때 서예를 배웠었어요. 교사가 되기 전에 취미로 했던 거였죠. 하지만 결혼하고 아이들을 낳고 나서는 붓을 잡을 시간이 없었어요. 동네 문화센터에 서예 반이 있다던데 저는 인터넷으로 문화센터를 찾아봤어요. 다행히 초보자도 할 수 있는 반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문화센터에 갔어요. 안녕하세요. 서예 반에 등록하고 싶은데요. 아, 네. 언제부터 시작하고 싶으세요? 내일부터라도 할 수 있나요? 직원분이 웃으며 말했어요. 급하시네요. 그럼 내일 오전 10시에 오세요. 집에 돌아와서 창수에게 말했어요. 나 내일부터 문화센터 다닐 거야. 갑자기 왜? 창수가 신문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서예 배우려고. 서예?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야. 원래 하고 싶었던 거야. 창수는 뭔가 이상하다는 듯 저를 쳐다봤어요. 하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습니다. 첫 수업 날이었어요. 문화센터에 가니까 비슷한 나이의 분들이 많았어요. 할머니들도 계시고 저처럼 60대 분들도 계셨죠. 안녕하세요. 새로 오신 분이시네요. 옆자리 할머니가 말을 걸어주셨어요. 네, 민정이라고 해요. 저는 현숙이에요. 잘 부탁드려요. 현숙 할머니는 69세라고 하셨어요. 전에 간호사로 일하셨다고 했어요. 서예는 처음이세요? 아니요. 젊을 때 조금 배웠었어요. 그런데 너무 오래 안 해서. 저는 떨리는 손으로 붓을 들었어요. 30년 만에 잡는 붓이었습니다. 첫 글자를 썼어요. 사랑해. 그런데 손이 너무 떨려서 글자가 삐뚤빼뚤했어요. 괜찮아요. 처음엔 다 그래요. 현숙 할머니가 위로해 주셨어요. 저도 처음엔 글자가 엉망이었어요. 그런데 계속 하다 보니까 나아지더라고요. 정말요? 네. 그런데 서예를 배우는 이유가 있으세요?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냥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서요. 아, 그래요? 저도 비슷해요. 현숙 할머니도 뭔가 사연이 있어 보였어요. 수업이 끝나고 집에 갔어요. 창수는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 저를 보더니 말했어요. 어땠어? 재미있었어? 응, 재미있었어. 그래?
다행이네. 창수의 목소리가 조금 다정해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서예 실력이 조금씩 늘었어요. 손도 덜 떨리고 글자도 예전보다 반듯하게 써졌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건 붓을 잡고 있는 시간만큼은 다른 생각을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였어요. 창수와 경희 생각도 화나는 감정도 잠시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현숙 할머니와 커피를 마시게 됐어요. 민정 씨,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요. 그래요? 네. 처음 왔을 때는 많이 우울해 보이셨는데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현숙 할머니께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의 외도, 그로 인한 상처, 그리고 제가 느끼는 복잡한 감정들을요. 현숙 할머니는 조용히 들어주셨어요.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정말요? 네. 6개월 전에 알게 됐어요. 우리 남편도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처음엔 많이 울었어요. 그런데 간호사로 일할 때 배운 게 있어요. 뭔가요? 환자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 제 감정도 마찬가지로 관찰하고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감정을 기록한다는 게 매일 일기를 써요. 오늘 어떤 기분이었는지, 왜 그런 기분이었는지. 그랬더니 점점 마음이 정리되더라고요. 현숙 할머니의 이야기가 신기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저는 남편과 싸우지 않았어요. 싸우지 않았다고요? 네. 대신 저만의 시간을 만들었어요. 매일 아침 화장을 정성스럽게 하고 좋아하는 옷을 입어요. 혼자 카페에 가서 책도 읽고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제가 남편에게 신경 안 쓰고 제 일에 집중하니까 오히려 남편이 저를 다시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현숙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지난주에는 먼저 사과하겠다고 하더군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나도 현숙 할머니처럼 해볼까? 그날 저녁 창수가 또 외출한다고 했어요. 어디 가요? 그냥 친구들이랑 만나고 올게. 예전 같으면 의심하고 추궁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조심히 다녀와요. 창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응, 그래. 창수가 나간 후 저는 현숙 할머니가 말한 대로 해봤어요. 먼저 일기를 썼어요. 오늘은 서예 수업이 있었다. 글씨가 조금 나아진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다. 창수가 또 나갔지만 예전처럼 화나지 않았다.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했다. 그리고 거울을 봤어요. 부스스한 머리, 화장기 없는 얼굴. 이제부터 달라져야지. 저는 화장대 앞에 앉았어요. 오랜만에 파운데이션을 발랐고 립스틱도 발랐습니다. 거울 속의 제 모습이 조금 달라 보였어요. 창수가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TV를 보고 있었어요. 화장했네. 응. 특별한 일 있어? 없어. 그냥 하고 싶어서. 창수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다음 날 저는 큰 결심을 했어요. 창수와 진짜 대화를 해보기로 한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감정적으로 하지 않고 차분하게 해보기로 했습니다. 창수 씨. 저녁 식사 후에 불렀어요. 응. 우리 이야기 좀 해요. 창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또 그 이야기야? 맞아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는 30년간 교실에서 아이들과 대화할 때 썼던 방식을 사용했어요. 차분하고 논리적이고 감정적이지 않게. 창수 씨, 저는 이제부터 당신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지 않을 거예요. 뭐? 창수가 놀란 눈으로 저를 봤어요. 당신이 외롭고 공허해서 다른 사람에게 갔다면 그건 제 책임이 아니라 당신이 감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결과예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실했어요. 30년간 교실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배운 게 있다면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각자가 책임질 부분을 명확히 하는 거예요. 창수가 할 말을 잃었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제 인생을 살 거예요. 당신이 경희 씨와 어떻게 지내든 저는 더 이상 거기에 휘둘리지 않을 거예요. 그 순간 창수의 눈빛이 변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식으로 말하는 저를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민정아. 앞으로는 서로 간섭하지 말아요. 당신은 당신 길을 가고 저는 제 길을 갈게요. 그날 밤 저는 속이 시원했어요.
드디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했거든요. 창수는 며칠 동안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서예를 배우고 제 자신을 가꾸는데 집중했어요. 그러자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창수가 점점 위축되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한 달이 지났어요.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화장을 하고 예쁜 옷을 골라 입었어요. 서예 실력도 많이 늘었고 문화센터에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건 제가 저 자신을 좋아하게 됐다는 거예요. 현숙 할머니와는 더욱 가까워졌어요. 서예 수업이 끝나면 함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정 씨, 정말 많이 밝아지셨어요. 그래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남편분은 어떠세요? 요즘 좀 이상해요. 예전보다 조용해졌어요. 정말 그랬어요. 창수는 점점 말수가 줄었고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곤 했어요. 그래요? 우리 남편도 비슷해요. 현숙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어떻게 비슷해요? 요즘 저한테 관심이 늘었어요. 어디 가냐고 묻고 뭐 하냐고 묻고. 정말요? 네. 제가 신경 안 쓰니까 오히려 신경 쓰더라고요. 그날 현숙 할머니는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현숙 할머니의 남편 태진 씨는 71세였어요. 젊을 때 회사원으로 일했는데 퇴직한 후에 많이 우울해했다고 해요. 우리 남편은 회사에서 과장까지 했었어요. 부하 직원들도 많았고 나름 존경도 받았죠. 그런데 퇴직하고 나니까 집에서는 그냥 할아버지예요. 아무도 대단하게 여기지 않죠. 현숙 할머니는 슬픈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서 외로웠나 봐요.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다른 여자를 만난 거군요. 네. 그 여자는 우리 남편을 멋있다고 대단하다고 말해줬나 봐요. 태진 씨가 만난 여자는 60대 초반의 미용실 원장이었어요. 이혼한 지 오래됐고 혼자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 여자는 우리 남편한테 의지하고 싶어 했나 봐요. 남자로서 필요하다고 느끼게 해줬죠. 그럼 할머니는 어떻게 하셨어요? 처음엔 정말 화가 났어요.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이게 뭔가 싶어서. 현숙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간호사로 일할 때 배운 게 있어요. 환자를 치료할 때는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것. 어떻게 했어요?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했어요. 우리 남편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현숙 할머니는 태진 씨와 직접 맞서지 않았다고 해요. 대신 자신만의 방법을 택했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화장을 정성스럽게 했어요. 예쁜 옷도 골라 입고. 그랬더니 남편이 궁금해하더라고요. 왜 갑자기 이렇게 예뻐졌냐고. 현숙 할머니는 태진 씨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서. 그 말을 듣고 남편분이 뭐라고 하셨어요? 처음엔 어리둥절해 했어요. 그런데 점점 불안해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현숙 할머니는 혼자만의 시간도 많이 만들었어요. 독거노인 돌봄 봉사활동에 참여했고 친구들과 여행도 다녔죠. 남편이 외출할 때도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대신 저도 제 일정을 만들었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남편이 점점 초조해하더라고요. 제가 어디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궁금해했어요. 어느 날 태진 씨가 현숙 할머니에게 물어봤다고 해요. 여보, 요즘 왜 이렇게 바빠? 바쁜 게 좋아서. 나는 어떡하고? 당신도 바쁘시잖아요. 할 일 많으시고. 그때 태진 씨의 표정이 변했다고 해요. 그 여자 이야기 알고 있지? 현숙 할머니는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아무 말 안 해? 할 말이 없어서요. 할 말이 없다고? 네. 당신이 선택한 일이니까. 태진 씨는 그 말에 당황했다고 해요. 하지만 나도 이제 제 선택을 할 거예요. 무슨 선택? 저만의 인생을 사는 선택이요. 그 대화 이후에 태진 씨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해요. 남편이 그 여자와의 관계를 정리했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지난주에 무릎을 꿇고 사과했어요. 현숙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깊이 생각했어요. 나도 현숙 할머니처럼 할 수 있을까?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저는 마음을 정리했어요. 창수와 정면 승부를 하지 말고 저만의 방식으로 해보자고요. 집에 도착하니 창수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어디 갔다 와?
문화센터에서 친구랑 커피 마셨어. 친구? 응. 현숙 할머니. 창수가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 내 또래야. 전에 간호사셨는데 정말 멋진 분이야. 저는 일부러 밝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 그래. 창수가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오늘 현숙 할머니가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 무슨 이야기?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 창수가 궁금한 듯 저를 쳐다봤어요. 어떤? 각자의 행복을 찾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야. 그날 저녁 저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어요. 앞으로는 창수의 일거수일투족에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제 자신에게 더 집중하기로 했죠. 다음 날부터 저는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을 했어요. 동네 공원을 30분씩 걸었습니다. 서예 수업이 없는 날에는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었어요. 요리책도 보고 여행책도 봤죠. 저녁에는 일기를 썼어요.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과 제 감정을 기록했습니다. 오늘은 공원을 걸으면서 기분이 좋았다. 새로운 요리도 배웠다. 창수가 어디 갔는지 모르지만 궁금하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나자 창수의 행동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요즘 바쁘네. 응, 할 일이 많아. 무슨 일? 운동도 하고 책도 읽고 친구들도 만나고. 창수가 조금 신경 쓰이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나는 어떡하고? 당신도 할 일 많잖아.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창수가 할 말을 잃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진짜 복수는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내가 더 강해지는 거라는 걸요. 3개월이 지났어요.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서예 실력이 많이 늘어서 문화센터에서 보조 강사를 해달라고 부탁받았어요. 민정 씨, 정말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초보반을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선생님의 제안에 저는 기뻤어요. 제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30년간 교사셨잖아요. 가르치는 건 자신 있으시죠? 맞아요. 저는 가르치는 일이 좋았어요. 다음 주부터 보조 강사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새로 온 할머니들에게 붓 잡는 법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렸습니다. 할머니, 붓을 이렇게 잡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해보세요. 어머, 이렇게 하니까 훨씬 쓰기 쉽네. 할머니들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뿌듯했어요. 30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쳤던 경험이 어르신들을 지도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됐어요. 민정 선생님 덕분에 글씨가 많이 나아졌어요.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들의 칭찬을 들으니 자신감이 생겼어요. 나도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그동안 집에서만 지내면서 스스로를 무가치하다고 여겼는데 이제는 다시 제 가치를 느꼈습니다. 한편 창수는 점점 더 이상해졌어요. 저녁에 집에 오면 저를 계속 쳐다봤어요. 오늘도 문화센터 갔다 왔어? 응. 재미있어? 응, 재미있어. 언제까지 할 거야? 왜? 하면 안 돼. 창수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어느 날 저녁 창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민정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저는 TV를 보고 있었어요. 예전 같으면 긴장했을 텐데 이제는 별로 떨리지 않았어요. 무슨 이야기? 경희 씨 이야기. 저는 TV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뭐? 그 사람과 헤어졌어. 그 말에 저는 잠시 TV를 봤어요. 하지만 별로 놀랍지 않았어요. 그래요? 응. 1달 전에 정리했어. 이유가 있어요? 창수가 한참 망설였어요. 그냥 미안해서. 미안하다고? 너한테.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왜 갑자기? 너가 너무 달라져서. 창수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는데요? 예전에는 내가 뭘 해도 집에 있었는데 이제는 항상 바빠. 그리고 나한테 관심도 없고. 정말 그랬어요. 저는 더 이상 창수가 어디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게 문제예요? 문제라기보다는 불안해. 불안하다고? 응. 너를 잃을까봐. 그 말을 듣고 저는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3개월 전에 저라면 기뻐서 어쩔 줄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창수 씨.
저는 TV를 끄고 창수를 똑바로 봤어요. 사과는 받아들일게요. 하지만 우리 관계도 새롭게 시작해야 해요. 새롭게? 네. 저는 이제 예전의 민정이 아니에요. 당신의 그림자로 사는 민정이 아니라 민정이라는 한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창수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뜻이야? 앞으로는 서로를 독립적인 사람으로 대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저는 제 일이 있고 당신도 당신 일이 있어야 해요. 하지만 우리는 부부잖아. 부부라고 해서 한 몸은 아니에요. 각자가 행복해야 함께도 행복할 수 있어요. 창수는 며칠 동안 제 말을 곰곰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창수가 말했어요. 나도 뭔가 해보고 싶어. 뭘요? 젊을 때 기타를 좀 쳤었는데 다시 배워보고 싶어. 저는 놀랐어요. 창수가 그런 말을 할 줄은 몰랐거든요. 좋은 생각이에요. 해보세요. 정말? 네. 당신도 당신만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 이후로 창수도 변하기 시작했어요. 기타 학원에 등록하고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어요. 집에서도 기타를 연습하곤 했습니다. 어때요? 실력이 늘었어요? 응, 조금씩. 그런데 손가락이 아파. 우리는 서로의 일상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게 됐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서로에게 매달리지는 않았어요. 각자의 시간이 있고 함께하는 시간도 있었죠. 어느 날 현숙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민정 씨, 정말 많이 변했어요. 어떻게요? 처음 봤을 때는 많이 상처받은 것 같았는데 지금은 정말 자신감 있어 보여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남편분은 어떠세요? 많이 달라졌어요. 서로 간섭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편해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부부라고 해서 하나가 될 필요는 없잖아요. 현숙 할머니도 태진 씨와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우리 남편도 요즘 취미 생활을 시작했어요. 등산 동호회에 가입했거든요. 잘 됐네요. 네. 각자 할 일이 있으니까 서로 더 존중하게 되더라고요. 6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문화센터에서 정식 강사로 일하고 있어요. 서예뿐만 아니라 글쓰기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30년간의 교육 경험이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민정 선생님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글도 잘 쓰게 됐어요. 선생님 수업 들으니까 인생이 재미있어졌어요. 수강생들의 말을 들으면 가슴이 뿌듯해요. 창수도 기타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이제는 작은 무대에서 연주도 한다고 해요. 다음 주에 동네 문화센터에서 발표회가 있어. 와서 들어볼래? 좋아요. 꼭 갈게요. 우리는 이제 서로를 응원하는 관계가 됐어요. 어제 거울을 보니 제 눈에 다시 생기가 돌아와 있었어요. 65세의 민정, 아직 늦지 않았어요. 저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복수는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내가 다시 일어서는 거라는 걸요. 창수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대신 저 자신을 더 사랑하는 방법을 선택했어요. 그것이 가장 강력한 복수였고 가장 아름다운 승리였습니다. 현숙 할머니와 저는 매주 만나서 서로의 근황을 나눠요. 민정 씨, 우리 정말 잘했어요. 그러게요. 처음엔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이제는 각자의 인생을 사는 거죠. 맞아요.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으면서 말이죠. 우리는 웃으며 커피를 마셨어요. 창밖으로 늦가을 햇살이 들어왔어요. 따뜻하고 포근한 빛이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어요. 공자가 말했듯이 원한은 원한으로 풀지 말고 덕으로 풀어야 한다. 저는 분노와 미움 대신 나 자신을 더 사랑하는 방법을 선택했어요. 그 선택이 저를 더 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줬습니다. 이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65세 새로운 시작이라고. 그리고 이 이야기를 읽는 모든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상처받았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상처를 딛고 더 강하게 일어설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남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승리고 진짜 행복입니다. 오늘의 사연다방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